강의노트 몇 쪽이냐면 8쪽입니다. 8쪽. 자, 현대시 오늘 2주에 걸쳐서 수업할 거예요. 2주에 수업할 건데 고전 시간은 지금 비대면 2강까지 해서 다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다 업로드가 됐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이놈이 오늘 다 왔는데요? 네, 다 왔습니다. 네, 다 왔어요.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 화장실 가는 거 있고. 자, 현대시의 패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 3, 4강에서 진행할 건데 일단 오늘 요거 다 나갈 거예요. 알겠죠? 오늘 좀 이렇게 강의가 약간 빡빡합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5개 질문 다 나갈 거고 그 다음에 비대면 3강 생명학과 자연 가난과 고단함인데 교재가 생명학과 자연 부분이 지문이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프린트로 나가드릴게요. 알겠죠? 껴놓으면 돼.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별과 부재, 삶과 성찰, 깨달음 할 건데 이거 다 못 나갈 겁니다. 아마 7개 질문이라서. 비대면 4강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자, 오늘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시대적 상황이 반영된 작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강의노트 보시면 일단은 여기 요 3개 들어가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반영이 된 건데 그럼 이런 상황들의 표현 방법은 이제 부정적 상황이라는 거죠. 요 시기에. 그래서 이제 보기를 참고하거나 직접적으로 표현이 안 됩니다. 함축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함축적이란 말은 뭐냐면 이제 실현이라든가 자유의 억압이라든가 암울한 현실 오늘 이런 거 얘기할 거거든.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내가 시련이 있다 이렇게 표현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자연물을 통해서 함축적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습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것들이에요. 뭐 바람이 분다든지 서리가 내린다든지 눈이 내린다든지 그치? 잘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유의 억압은 이렇게 뭔가 억압된 고정된 이미지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움직임이 없는 또는 하강적 이미지 등으로 표현을 하고 역시 암울한 현실 이것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어둠, 밤, 겨울 이런 것들로 표현한다. 잘 알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일제강점기는 시련과 고난, 자유의 억압, 또 삶의 터전 상실의 문제 전쟁은 황폐화된 것을 묘사를 잘 해놔요. 이건 좀 직접적인 거죠. 전쟁으로 인한 생명력 상실, 희망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산업화 도시화는 단순히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도 있어요. 군사 독재 정권. 자유를 억압하는 군사 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난과 공핍의 문제, 도시 문명에 대한 어떤 비판의식, 세속적 가치 추구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황에 대응하는 이제 태도는 첫 번째는 이런 부정적 상황에 이제 저항을 하는 거죠. 제일 많이 나와요. 오늘 2개 질문 해볼 건데 그래서 청유형 어미, 뭐뭐 하자, 명유형 어미 이런 게 나오면 이제 태도와 관련이 있는 거죠. 바꾸고자 하는 거죠. 그럼 적극적인 행동을 한다든가 관습적인 긍정적 시어가 긍정 이렇게 발음이 안 되냐? 긍정적 시어가 나오면 이런 것들도 저항이나 극복 의지를 보여주죠. 뭐 우리가 어둠이니까 밝음, 뭐 아침, 봄, 뭐 이런 것들이죠. 등등 관습적인 긍정적 시어들이 있다. 그 다음에 하강이 있으니까 이제 상승. 이것도 역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강의 노트를 단순하게 보지 말고 복습을 할 때 노트랑 같이 보는 거야. 그럼 이게 이렇게 반영이 돼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알겠지? 자, 성찰. 소극적인 자신에 대한 무기력한 거죠. 무기력. 부정적인 인식, 또 움직임이 없는 모습, 적극적이지 않은 거죠. 이런 걸 성찰한다라는 시인들은 윤동주하고 김수영이 있어요. 대표적인 시인이 윤동주와 김수영이다. 또 풍자 비판, 독재 권력에 대한 이제 비판적 태도를 돌려서 우의적으로 비판을 해요. 풍자. 오늘 한 지문 해볼 겁니다. 알겠죠?
숨겨서 돌려서 우의적으로. 자, 그러면 강의노트 옆에 펼쳐놓으시고 참고하시면서 작품 들어가 볼게요. 교재 몇 쪽이냐면 54쪽 보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01번입니다. 오늘은 이제 보기 먼저 보고 가하고 제거하고 나하고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법을 좀 가져와 볼게요. 밤에 목소리가 맛이 갔네. 자, 4번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인간은 부정적인 이런 현실에 대해 다양하게 반응한다. 부정적인 현실, 상황 나온다는 거죠. 부정적인 현실이 나와요. 패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이는 자기 내부로 침잠하여 현실과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자기 변화. 그러니까 요 작품은 가에 관련된 거. 본인 얘기한다는 거죠. 이건 성찰이잖아. 자기 얘기하는 거. 그죠? 성찰. 자기 얘기하는 건 성찰이잖아. 그 다음에 어떤 현실의 문제 자체를 지적을 해. 그래, 부정적인 현실을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는 자기 변화가 있는 거야. 자기 변화. 알겠지? 성찰을 통해서. 나는 현실의 변화를 통한 부정적인 현실의 변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게 나예요. 그래서 가 먼저 보면 가는 주권을 빼앗긴 일제 강점기 현실 속에서 무기력한 자신을 성찰하며 자신의 변화를 소망한다.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변화를 소망한다. 이랬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무기력한 자신에 대한 성찰, 그 다음에 여기에 변화를 주고자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시부터 볼게요. 가시는 필수 작품입니다. 필수 작품. 알겠지?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되는 작품이라고. 그리고 이 가시는 이게 좀 해석이 약간 분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이 가나시는 둘 다 학교 수업도 좀 들으셔야 돼. 내신에 들어가면. 수능이면 상관없는데. 알겠지? 필수 작품이고 이 가나 두 작품은 다 학교 수업을 좀 들어봐야 돼요. 자, 첫 번째 거 보겠습니다. 윤동주의 시를 접했다면 뭐 잘 알 수 있는 패턴들이 등장을 해요. 좀 어렵습니다. 자, 파란 녹이 낀 구리걸. 자화상이라는 시 배워본 친구 있을 거예요. 자화상. 자화상 이제 배우면 우물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보자. 거울, 우물 이런 건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구리거울이 나와. 성찰의 이제 매개체.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냥 거울이 아니고 파란 녹이 껴 있어요.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을 얘기합니다. 왕조의 유물. 이 구리거울, 유물 속에 나를 비친 거죠. 역사 속에 내 모습을 비춰본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뭐야? 나라를 빼앗겼잖아. 역사 앞에서 부끄러운 거지. 알겠지? 그래서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과 역사로 확대를 시켜요. 왕조의 유물이라고. 가장 부끄러운 지금 치욕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그래서 여기는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죠. 욕된 모습이란 말이에요. 부정적인 자를 부정적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성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이 역사 속에서 굉장히 좀 부끄러운 존재야. 알겠지? 과거로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의문형 어미들을 계속 사용을 하죠. 이렇게. 밑에도 보면 3년에도 보시면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그래서 이런 의문형 종결 어미를 반복을 함으로써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종결 어미가 반복이 되면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 속에서 이제 나를 참여하는 거니까 이건 과거와 관련된 참여죠.
과거와 관련된 참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 썼죠? 지울게. 나는 나의 참여액을 이게 바로 성찰의 행위죠. 만 24년 1개월을 나는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삶에 그동안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기력한 모습. 이건 지금 현재의 참여죠. 현재의 삶에 대해. 역사 속에서의 참여, 현재의 내 모습의 참여. 그래서 무기력한 이런 자아에 대해서 역시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남아있는 게 없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과거로부터 내 삶이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그럼 내 삶에 대한 참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3년 볼게요.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 그럼 그 어느 즐거운 날은 어떤 날이겠어? 조국 광복의 날이지. 그럼 난 미래에 또 참여를 할 거야. 또 한 줄에 참여를 하고 있어.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요 얘기야, 요 얘기. 그러니까 미래에 난 다시 현재에 참여했던 순간을 떠올릴 거라고. 알겠어? 그럼 내가 미래의 어느 시점에 나는 그때 왜 공부를 열심히 안 했지? 나는 왜 더 뭘 안 했지? 우리가 이럴 때가 있잖아. 살아가면서. 그지? 나는 왜 19살 때 고3 때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안 했지? 클리닉 왜 안 넣었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 그럼 그런 생각을 하는 건 뭘까? 결과적으로 내가 더 나은 자아가 되어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저런 미래에 저런 참여를 내가 현재 이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라는 참여를 할 수 있는 건 요때 이 조국 광복의 날이 되면 내가 더 나은 자아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야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건 미래의 참여야. 미래의 참여. 미래의 참여를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미래의 어느 시점에 미래의 조국 광복의 날 시점에 현재 성찰을 하는 자신을 미래의 시점에 또 한 번 성찰을 하는 거야. 끊임없는 성찰이 이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내가 이런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으려면 이 조국 광복의 날은 내가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 자신을 지금 시점부터는 변화시켜줘야지. 무기력한 자아에서. 그치? 그래야 미래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상이 바뀌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 이제 자아가 변화되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보기에 있던 거잖아. 그치? 자아에 이제 변화를 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뭐에 들어가야 돼? 무기력하면 안 되지. 행동에 들어가야지. 그치?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하면 안 돼. 밤이면 밤마다 매일 하는 겁니다. 정성껏 해야죠. 나의 거울, 녹이 낀 거울이었죠.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청유영험이 나왔죠? 그럼 이제 뭐 시작한 거야? 자아의 변화를 시작하는 거야. 그것도 손바닥으로만 하면 안 돼. 발바닥까지 다 동원해. 정성스럽게 닦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화자의 태도자.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이 닦아보는 건 어쨌든 성찰을 통해서 내가 변화의 의지를 주는 겁니다. 알겠어요? 바꿔줘야 돼요. 자, 만약에 이런 행위를 하면 그러면 if 이런 행위를 하면 그러면 하고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 변화의 결과. 그럼 뭐야? 더 나은 자아의 모습이어야 되지. 그러면 그동안 내가 일제강점기에서 나는 지식인으로서 대학 노트나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나 들어드리고 뭐 이랬단 말이야. 무기력한 모습이었지. 그러면 내가 현재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필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굉장히 위험해지죠. 뭐까지 감수해야 돼? 이육사같이. 죽음까지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죠? 죽음까지 감수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운석은 이제 죽음의 이미지예요. 슬픈 사람의 뒷모양. 왜 이 사람은 슬픈 사람이야? 죽음을 각오한. 희생도 기꺼이 감수하겠다. 그런 더 변화된 자아인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여기까지 전부 묶어서 전부 묶을게 그냥.
변화된 자아예요. 이런 행위라면 결과는. 결국 이런 어떤 희생과 내가 순교도 감수하겠다는. 알겠지? 슬픈 사람인데. 필연적으로 이런 적극적인 참여는 비극성을 불러올 수밖에 없죠. 알겠지? 그럼 이 거울 속에 나타난 자아는 바로 이 변화된 자아라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욕된 자아에서 이제 내가 참된 자아로 바뀐 거지. 이 거울 속에 나타난 거지.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는 그런 자아의 모습인 거죠. 됐어요? 이렇게 변화를. 이것도 이제 미래의 시점의 자아겠죠. 변화를 주면. 지금 현재는 어쨌든 나는 부끄러운 자아야. 알겠어? 근데 내가 클리닉도 열심히 제출하고 워크업도 열심히 하고 복습도 열심히 하고 더 나은 자아가 되는 거야. 왜? 슬프잖아. 힘들잖아. 그치? 고3으로서.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더 나은 자아가 될 거다. 이 얘기 계속 해야겠다. 알겠죠? 자, 그럼 가에 관련된 문제들 좀 볼게요. 자, 시적 대상 의인화한 거 없었죠? 의문의 형식 이건 있었어요? 뭐 동일한 식구를 반복해서 같이 강조 아니고 계절적 이미지 아니고 함께 행동을 요청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자신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청유형으로 2번이 답이네. 자, 다음 2번 A를 통해 스스로에게 부끄러움 참여하고 있잖아. 그지? 이게 부끄러운 겁니다. 미래의 참여력의 적힐 내용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지? 또 부끄러운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1번, 2번 다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도 내용 다시 학습하시면 됩니다. 3번 기억의 사람 슬픈 사람이죠? 반성과 성찰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존재 맞잖아. 그다음 3번 기억의 사람은 변하는 세태에 대해 회의하는 거 아니고 공동체의 가치 관계없고 이거 모두죠. 다가 있어요. 모두 타자의 생각이나 가치를 외면하려 했던 존재 아니에요. 1번이나 2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무슨 기쁨을 받아 살아왔던가 라고 참회의 글을 쓴다고 한 것은 무기력한 자아의 모습 그죠? 이거 성찰하는 거라고 했죠. 2번 그 어느 즐거운 날에 참여력을 써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참회죠. 주권을 되찾기 전까지는 진정한 자기 반성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미래의 나는 분명히 현재 내 모습을 성찰할 거야. 알겠지? 그러기 위해서 나는 뭐 해야 돼? 이제 변화를 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 미래에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되찾기 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권을 되찾기 전에도 성찰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문맥을 보면 2번이다. 자, 됐죠? 나와볼게요. 이것도 역시 학교 수업을 좀 같이 들어주시면 좋은데 뒤에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자, 이제 처음과 끝을 보면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제 수미상관을 통해서 이런 문제의식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유사해요. 역시 이것도 이 문제의식을 강조하고 해서 수미상관도 있지만 이런 의문형 종결 어미들을 또 모아고 있다. 역시 반복하고 있어서 1번의 답은 굉장히 확실해지는 거지. 이런 의문형 종결 어미들은 뭐 서리적 표현이라고 봐도 좋고요. 알겠지?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거야. 내가 질문을 던져보는 거야. 이거 문제가 있지 않아? 이렇게. 볼게요. 자,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이 맑은 하늘을 봤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맑은 하늘이 아닌 거죠. 그래서 진정한 하늘 또는 자유를 봤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야. 그러면 실제로는 어떤 현실에 살고 있는 거야? 억압적 현실에 살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된 현실이라고 뭐하고 있는 거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왜? 권력이 속이고 있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보기를 이제 잠깐 보면 보기 자유와 민주에 대한 각성이야. 각성이라는 건 뭐야? 깨달으라는 얘기지. 알겠지? 자유와 민주. 그러니까 너네들 살고 있는 세계가 실제로는 자유와 민주가 있다 없다. 없는데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고. 알겠어? 각성. 억압적 현실의 변화를 소망하는 거야.
그러면 두 가지겠죠, 나시는? 나시는 뭐야? 일단 첫 번째는 각성해야 되고, 두 번째는 현실을 변화시켜야 되고, 알겠지? 이해가? 각성과 변화. 그러니까 문제 제기부터 하는 거야. 야, 너네 살고 있는 현실 진짜 그게 자유가 있는 현실 같아? 아니야, 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네가 보는 거 맑은 하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가 본 건 실제로 이게 실체야, 실체. 먹구름이야. 이건 자유가 아닌 거지. 먹구름, 알겠지? 그래서 이게 실체고 이게 지금 진실입니다. 실제 진실은 어떤 현실에 살고 있는 거야? 부정적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거야.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어. 즉 뭐 하고 있는 거야? 깨달음이나 각성이 없이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거지. 그걸 하늘. 먹구름이 진짜 하늘인 줄 알아요. 문제의식이 없는 거죠. 진실을 알지 못해. 네가 본 건 또 여기 이제 반복이 돼 있죠, 이렇게. 이렇게 반복이 돼 있습니다. 대꾸라고 해도 좋아요. 네가 실제로 본 건 지붕 덮은 새 항아리야. 그러니까 신동엽 시인은 이 쇠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얘기하거든. 쇠붙이. 쇠붙이는 무겁잖아요, 그렇지? 자유를 짓누르는 거지. 억압이라고 하죠. 네가 본 건 억압적 현실이야. 그러니까 너는 억압적 현실에서 살고 있는데 그게 진짜 현실인 줄 알고, 알겠지? 깨달음과 각성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자,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뭐 해야 돼? 그러니까 각성을 지금 촉구한 거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제 또 반복이 있어요. 요 종교럼이도 반복돼 있고 여기하고 여기도 지금 반복이 돼 있어. 반복과 대꾸가 있는 거죠. 닦아라 사람들아 이제 촉구를 하는 거죠. 여기 또 도치입니다. 도치를 통해서 문장 순서 바꿨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아 닦아라인데. 찢어라 사람들아 네 머리 덮은 새야 말이. 그러니까 각성을 통해서 저항을 하라는 거야. 변화에 좀 의지를 보이라 이런 얘기죠. 명령형 어미 사용했잖아, 그렇지? 아까 청형 명령형 얘기했죠. 저항을 하라는 거야. 그럼 이게 아까 뭐야? 가에서는 거울 닦는 행위랑 같은 거야, 알겠지? 변화를 주려는 행위라. 아침 저녁 네 마음속 구름을 닦고, 구름을 닦아야 돼. 이 구름은 어떤 우리가 각성을 하게 되는, 우리가 실체를 깨닫게 되는, 알겠지? 그래서 거기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거든. 그래서 티 없이 맑은 영원의 하늘, 이게 바로 변화의 결과죠. 구름을 닦아내면 바로 뭐야 이게? 자유와 민주에 대한 거죠. 그죠? 이런 거 찾아내는 거. 티 없이 맑은 영혼. 이게 바로 착각하지 않는 맑은 하늘이지. 알겠지? 변화가 있어요.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이거를 자유를 되찾은 사람이겠죠? 이 변화를 갈망하고 이 각성을 한 사람, 변화를 할 수 있었던 사람, 이게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외경을 알리라고, 자유를 공경하고 경외하게 될 거라고. 그만큼 자유의 가치가 어떻다, 소중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이 부분은 좀 학교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이 뒷부분은, 알겠어? 학교 수업에서 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서. 근데 저는 어디에 맞게 하는 거야? 그냥 수노특강 해설에 맞게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외경을 알리라. 어떤 자유에 대한 어떤 경외, 공경, 이런 가치들을 알게 될 거라. 그러니까 자유가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야. 똑같이
똑같이 똑같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반복이 돼 있지? 여기도 이렇게 반복이 돼 있죠? 아침형 새 항아리를 찌죠. 아까 그랑 같은 얘기 화살 표시하면서 하시면 돼요. 변화의 의지지? T 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 아까 뭐하고 똑같아요? 영원의 하늘하고 똑같습니다. 영원의 하늘하고 구원의 하늘 똑같은 거예요. 다 자유, 민주가 실현된 곳이겠지.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연민을 알리라. 그 연민의 눈물을 알 거라고. 연민의 감정을 알 거라고. 8번인가요? 몇 번이요? 9번이요? 연민을 알리라 하는 거는 어떤 자유의 이런 가치를 알게 되면 결국 인간다운 연민이라는 건 우리가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잖아. 사람이라면 응당 가져야 되는 감정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자유의 가치를 깨달은 자는 연민도 알게 될 것이야. 알겠어? 그래서 이게 바로 인간다운 삶의 가치죠. 연민을 알리라. 차마 삼가서 발걸음도 조심조심 마음을 좋아해요. 왜? 자유는 경건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의 경건함이 있기 때문에. 자, 서럽게 엄숙한 세상. 요거는 이제 보통 해석을 할 때 억압적 현실을 단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엄숙하잖아. 뭐라고 자유롭게 말 못하잖아. 그치? 서럽게 엄숙한 세상에 대해서 서럽게 눈물을 흘려. 역시 자유의 가치를 아는 자는 이렇게 서럽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지. 그 어떤 억압된 현실을 견디면서 인고의 세월 속에서 어떤 연민의 그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지. 근데 이 부분은 학교 수업 들어야 된다고 해서 수능에서는 이 부분을 잘 뭐 이렇게 해서 내진 않아요. 알겠어요? 자, 마지막에 수미상관을 통해서 강조를 하죠. 살아가리라 의지겠죠.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그런 자유의 가치를 내가 인식하면서 알겠지? 그럼 변화의 의지, 어떤 변화의 의지를 가지고 이런 자유와 민주를 찾으려는 가치를 가지고 사는 거야. 자유와 민주에 대한 각성, 또 되찾으려는 저항, 이런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를 보여주는 거지. 이번 볼게. C. 현실을 그릇되게 인식하지, 그지? 실제로 너네가 살고 있는 현실은 먹구름의 현실인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실제 모습인데 너네들은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뭘로? 하늘이 있는 걸로. 맞아요. 자, D를 통해 적극적인 자기 변화의 내용 아니죠. 공동체의 문제지, 그지? 자기 변화의 내용 아니고 극복하려 결심하는 거 아닙니다. 4번이 정답이에요. 이를 통해 진정한 현실을 깨달은 사람. 진정한 현실고 우리가 자유와 민주에 대한 각성이지, 알겠지? 이 자유를 갈망하고자 하는 이걸 깨달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연민의 눈물, 서러움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들, 알겠지? 그래서 맞아요. 깨달은 자들의 모습이야. 네가 살아가고 있는 건 자유가 아니야. 그 실체를 깨달아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요거죠. 니은의 사람들은 집단적인 걸 거부하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저항해야 되는 거죠. 그쵸? 1번이 답입니다. 니은의 사람들은 반성과 성찰을 통해 도달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자, 다음 바로 들어갈게요. 56쪽입니다. 문제의 수준들이 이렇게 썩 좋지 않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연계가 아니면 굳이 좀 연계가 내신이 아니면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죠. 02번으로 적어주시고. 자, 이 두 작품은 약간 시대적 상황과는 다른데 이 시대적 상황이 조금밖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연속적으로 수능특강에서 배치가 돼 있어서 같이 해봤습니다. 알겠죠? 진도 나가는 김에. 그래서 가시는 이 시대적 상황과 더불어서 이제 가난과 고단함의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이 패턴. 자, 볼게요. 보기 봅시다. 박노근의 층층계와 이대음의 동그라미는 어떤 형태에 주목하는 거네. 부모님의 사랑을 소재로 하는 작품이래. 그래서 가족을 위해 헌신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이에요. 가족을. 그러니까 부모님의 어떤 헌신과 희생이죠. 가족을 위해. 먼저 가시는 아버지의 목소리로 진술이 되고 있어요. 층층계는 사다리와 원고지 형태 유사성에 착안을 했어. 요게 이제 가시죠. 가시는 아버지의 목소리야. 그럼 아버지 자신은 화자가 되겠네, 그치? 나라고 나오겠네. 뭐와 뭐에 유사성? 사다리와 원고지의 유사성. 이렇게 생긴 거죠? 사다리와 원고지 유사성은 이렇게 생긴 거, 그치? 해볼게. 자, 적상가오. 여기 시대적 상황이 나와 있죠. 해방 이후라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남기고 간 집이야. 형편이 가난할 수밖에 없지. 집이 없었다는 거잖아, 그치? 여기에 산다는 건. 구석에 짤막한 층층이라서 복층 구조죠. 이게 해방 이후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는 거고. 해방 이후. 그 2층에서 나는 밤이 깊도록 글을 써요. 고단한 거죠. 그럼 나는 누구야 여기서? 화자인 아버지가 될 거야. 그치? 글을 써. 밤이 깊도록. 뭐 화자의 직업이 글을 쓰는 뭐 작가라든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작가로서 고단한 삶을 살고 있고 이게 집대가 된다는 걸로 봐서는 이것이 이제 생계의 수단이다. 생계의 수단입니다. 내 고달픔의 원천이죠. 자, 그 다음은 이제 가랑잎처럼 쌓이는 공허한 비유가 나왔네요. 그럼 화자의 정서가 나왔죠. 써도 가랑잎처럼 쌓이는 공허감이래. 써도 가랑잎처럼 쌓여요. 공허감. 그러니까 충분히 어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돈을 벌고 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고단함만 지속이 되고 돈을 많이 제대로 벌지 못해. 그러니까 생계가 제대로 충족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구를 책임져야 돼? 가족을 책임져야 되잖아. 굉장히 힘든 거지, 그치? 충분히 돈을 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일이면 집회가 된다. 이거야. 궁핍한 상황이 나옵니다. 어느 것은 어린 것의 공납금. 여기 이제 열거가 되어 있네요. 어느 것은 가난한 실향때, 가벼운 나의 용전. 이러니까 실제로 이게 지금 생계가 제대로 충족되지를 못해요. 사용처를 열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궁핍함이 지속이 됩니다. 벌어도. 그러니까 늦게까지 글을 쓰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벌어보려. 굉장히 힘든 거죠. 밤 1시 혹은 2시 늦은 시간입니다. 역시 고단한 시간이죠. 그러니까 내가 잠시도 쉬지 못하고 지금 글을 쓰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
용변을 하려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아까 그 사다리의 유사성 얘기했죠. 잠시 원고지를 놓는 거죠. 아래층은 단칸방이야. 온 가족은 잠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층에 있어요. 적산가옥의 아래층. 장칸방이라는 건 역시 궁핍한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단칸방에 그냥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말이야. 이제 힘이 들겠지. 온 가족은 잠이 있다. 서글픈 것에 저 무심한 평화. 이제 가족을 보면서 드는 서글픈 감정이죠. 왜 서글픈 감정이 들겠어? 가족을 보면서. 가족을 보면서 이제 느끼는 정서인데, 뭐 자기가 충분히 돈을 벌지 못하고 있으니까 가족들을 보면서 뭐 미안함도 있을 거고 부담감도 있을 거고, 그지? 그러니까 가장으로서의 어떤 그 책임감과 무게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돈을 벌지 못하고 있어. 근데 반대로 가족들은 무심한 평안함이 있어. 그러니까 내 감정과 대비가 되는 거죠 지금. 걱정 없이 잠들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순진무구한 모습을 보니까 또 가족들을 위해서 또 재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나 자신을, 그렇지? 책임감 때문에. 걱정 없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탄적 표현이죠. 나는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휴식할 시간도 없어, 그치? 잠깐 똥 누고 가족들을 보니까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다시 층층계를 밟고 2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을 뭐 할 수밖에 없어? 지속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는 모습이야. 다시 이제 고단함이 지속이 되는 거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어. 이 가족들의 모습을 보니까 내 가족들 책임져야 되거든, 생계를.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어. 사닥다리를 밟고 원고지 위에서 고개사들은 지쳐 내려오고, 고개사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고개사와의 관계를 보면 형태적 유사성이 아까 차가 나라고 그랬죠? 그렇지? 그래서 이런 사다리, 층층계, 이런 원고지, 이런 형태적 유사성과 관련을 해서 이 화자와 이 고개사의 관계를 보면 같은 것도 있고 대비가 된 것도 있어요. 어쨌든 고개사들도 뭐야? 그 사다리 위에서 아슬아슬 묘기를 부리죠? 나도 원고지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아슬아슬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거야. 알겠지? 아슬아슬하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생계든 묘기든. 아슬아슬하게 이어가는 거예요. 대비가 되는 점은 이 부분 보시면 돼요. 고개사들은 지치면 내려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고개사는 지치면 내려오지만 나는 날마다 층층계를 올라갈 수밖에 없어. 알겠지? 층층계를 올라간다는 게 뭐야? 고단한 삶이 지속되는 거지. 밤늦도록 글을 써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나는 그럴 수 있어, 없어? 없어. 아버지는 그럴 수 없다고. 누구 때문에? 가족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지친다고 해서 나는 그럴 수 없어. 나는 계속 올라가야 돼. 그래서 나는 날마다 고개사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야. 힘겹게. 알겠지? 고개사들은 되게 지칠 거 아니야. 사다리에서 묘기 부리고 그러면. 근데 그냥 내려오잖아. 나 고개사처럼 살 수밖에 없다. 생활에 막다른 골목 끝입니다. 고개사들도 어떻게 해요? 사다리를 타고 맨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묘기를 부리죠? 그치? 난 그것처럼 매일 살 수밖에 없다. 막다른 골목 끝. 생활에 막다른 골목 끝이야. 생기 유지가 굉장히 힘겨운 거야.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에 힘겨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척한 얼굴이 나와 있잖아. 힘겨워하는 모습이야. 고달픈 삶의 모습인 거지.
그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아버지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함에도 가족들을 위해서 뭐라 고기 반찬이라든가 뭐가 따뜻하게 다 해주질 못하니까 나 같은 존재도 과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자괴감이 드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아버지로서의 어떤 자조나 자괴감을 얘기하고 있어. 자, 다음 시대적 상황이 다시 한번 나와요. 나의 어린 것들은 해방 이후라고 그랬잖아, 그지? 외놈들이 남기고 한 다다미 왕에서 날무처럼 비유하고 있습니다. 날것에 왜 무를 이렇게 잘라서 말려 놓으면 어때? 쪼그라 무 말랭이 같은 거 알지? 쪼그라들잖아. 그러면 자식들이 이렇게 하고 추우니까 몸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비유하는 거야, 알겠어? 폴은 쪽쪽 얼어 있구나. 다시 한번 궁핍한 현실을 떠올려요. 그러면 계속 고단한 삶이 뭐 할 수밖에 없어. 지속될 수밖에 없겠지. 가족들이 힘겹게 살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이 가에 관련된 거는 풀어보죠. 측정경은 중요한 작품이에요. 역시 보셔야 됩니다. 꼭. 자, 영탄적평 아는 있는데 예청하는 건 아니에요. 유사한 구조의 문장 열거했죠? 깨달음을 얻는 하자 아니고 역동적 이미지 없고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거 아닙니다. 알겠지? 독백적인 어조죠. 2번이 답이네. 다음 기억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노력하는 상황. 맞아요. 넉넉하지 않은 처지. 그렇죠? 디귿은 뭡니까? 새까만 유리창에 수척한 얼굴이죠. 고단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죠. 글을 쓰는 일이 천직이에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수척한 얼굴이 됐어? 이거 무시하는 선지입니다. 우리를. 이거 뭐예요? 이 선지가 수준이. 한 번의 정답. 자, 그 다음 이번에 3번이 정답이고 A. 막다른 골목 끝입니다. 원망 아니고 A는 세상과 단절된 거 아니고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뭐 대상에 대한 인식 이거 지금 막다른 골목 끝 자기 얘기잖아. 그지? 대상이 아니라 그러면 134는 아니고 그쵸. 화자 자신의 현재 처지죠. 그쵸. 내가 막다른 골목 끝에 막다른 그 사다리 위해서 묘기를 부리는 맞습니다. 자, 그 다음 1번 써도 가랑잎처럼 쌓이는 공허감 생계를 위해 열심히 글을 쓰지만 충분치 않다 아는 거죠. 생계를 충족시키지 못하죠. 고개선에 사닥다리를 밟고 내려온다는 것은 원고제 형태가 유사하다는 점 괜찮아요. 그 다음 5번에 층층계를 다시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은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이죠. 고단한 삶이 이어지면서 이거는 맞습니다. 가는 다 맞아요 일단. 자, 나시 볼게. 보기 볼게요. 나시. 자, 동그라미는 이건 자식의 목소리네. 그래서 동그라미와 어머니의 구분 허리 형태를 있어서 착안했어. 그러면 이거는 뻔한 거야. 나시는 자식의 목소리인데 그러면 대상이 누구일 거야? 어머니일 거 아니냐. 그치? 그러면 이 어머니의 구분 허리는 어머니의 뭘 상징한다? 헌신과 이 동그라미 자체가 뭐 하는 거야? 구분 허리가 동그라미 모양일 거 아니야? 그거 자체가 뭐야? 어머니의 고단한 삶을 보여주는 거야. 동시에 어머니의 뭘 보여주는 거야? 헌신과 희생을 상징하겠지. 그치? 뻔한 거야. 가족들을 위해서. 자, 볼게요. 동그라미. 어머니는 말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요거 이응이 다른 것들을 떠받치는. 그래서 이 말을 둥글게 하는 것도 어머니의 삶의 태도와 관련이 있어.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반복과 열거가 있고 문장 구조가 반복되어 있다는 얘기야. 어머니의 말을 인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방언의 사용을 통해 사투리의 사용을 통해서 정겨움을 줍니다. 정겨움을 줘요. 오느냐 가느냐라는 말이 어머님의 집은 온가 간가가 되고 자느냐 사느냐라는 말은 장가 장가가 된다. 나무의 잎도 그저 푸른 것만 아니어서 밤나무 잎은 푸르딩딩해지고 밭에서 일하는 사람 보면 일한가 대인가 하기에 장가 가는가 하는 말은 장가 간가가 되고 애기 낳는가라는 말은 난가가 된다. 간가 단가 단가 난가 만가 수시로 사용된 어머니의 말에는 이응이 다른 것들을 떠받들고 있어. 그러니까 항상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떠받드는 삶을 살았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말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역시 어머니의 삶의 태도는 심지어 나무의 잎도 이렇게 존중을 하거든. 다른 이들을 이제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사셨다 이거지. 남한테 해코지 한번 안 하고 살았다는 어머니예요. 다른 이것도 어머니의 뭐야? 삶의 태도지. 그럼 이쯤 되면은 화자의 전체적인 태도는 어머니의 이런 삶의 태도를 뭐하고 있다? 예? 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하게 돼요. 일생을 흙 속에서 사셨어 어머니가. 이렇게 해서 좀 여운을 주죠. 일생이야 어머니의 일생. 그러니까 어머니의 삶은 이런 험한 농사일을 지으시면서 가족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하셨던 거야. 농사일을 지으시면 농사일은 허리를 굉장히 많이 굽혀야 되는 일이죠. 그지?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 뭐 쌀 한 톨이 우리의 밥상에 오기 위해서 뭐 99,000번을 숙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허리가 뭐 할 수밖에 없어. 가족들을 위해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야. 그래서 흙 속에서 이렇게 사셨다, 허리가 굽어졌다 이런 게 다 희생과 헌신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는 아직도 당신이 가진 것을 퍼주세요. 그 다음에 C자에 열린 구멍에 살리는 것들이 쏟아질 것이다. 현재에도 그렇고 과거로부터 앞으로 미래에도 그럴 거고 어머니는 누구를 위한? 가족을 위한 헌신과 희생을 지속하실 거야. 알겠지? 현재에도 미래. 자식들을 살리는 것들이 쏟아질 거라고. 우리들의 받침인 어머니, 우리 삶의 받침이야. 어머니는 한사코, 오순도순, 살아라 이렇게 또 당부까지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모든 것을 둥글게 하는 버릇입니다. 둥글게 하는 버릇에 다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어머니의 어떤 삶의 태도와 가족을 위하는 삶, 그런 희생과 헌신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지. 동그라미. (3, 4번) 볼까요? 자, 3번은 뭐 5번 답이죠? 대상이 지금까지 다 그냥 흙 속에서 사셨잖아, 그지? 일생을. 5번이 답이고 4번 3번 보시면 그죠? 이응과 형태적으로 유사한 점 맞아요? 어머니는 모든 것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는 건 어머니의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거지? 어머니가 허리가 굽게 되는 습관을 고치시기를 바란다.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 선지가 너무 쉽죠? 어머니 정답. 자, 이렇게 해서 시대적 상황 두 가지 해봤고 이제 뒤에 넘어가면 또 중요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자, 2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잘 안 보이네요. 자, 신학사학 03번입니다. 보기 먼저 볼게요. 자, 두시 모두 뭐 하는 시라고? 부정적 현실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는. 아까 01번하고 똑같죠? 변화를 주는 거죠. 부정적 현실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려 하는 거.
자, 먼저 가시부터 볼게요. 초토의 시. 아주 이것도 필수 작품입니다. 두 작품 다 필수적인 작품이에요. 초토의 시는 6.25 전쟁을 배경으로. 그래서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 고통을 형상화하고 있어. 희망의 단초를 발견하고 있어. 그러니까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의 고통이 있다는 거죠. 가면, 아까 얘기했던 황폐한 그런 것들이 나오겠죠. 생명력이나 황폐함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자, 전쟁에 관련된 거 들어가 볼게요. 저도 보겠습니다. 판잣집, 유리딱지. 자, 판잣집, 잿더미 이런 게 이제 전쟁의 황폐함을 보여주는 거죠. 판잣집을 형성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전쟁의 어떤 황폐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이들. 왜 아이들을 대상으로 내세웠을까? 아이들 속에서 뭘 발견하는 거니까? 희망을 발견하는 거야. 알겠지? 아이들을 왜 내세웠는지 알겠지? 아이들 얼굴이 불타는 해바라기 마냥 보였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죄가 없잖아요. 어른들이 죄지. 그치? 전쟁을 일으킨 거 어른들이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은 전쟁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죠. 불타는 해바라기 마냥. 그래서 이 햇발과 연결을 짓는 이미지거든. 불타는 해바라기 마냥. 그래서 아이들의 얼굴을 비유한 겁니다. 해바라기는 약간 웃는 모양새. 그래서 아이들의 이 전쟁의 고통과는 대비되는 아이들의 이런 순진무구한 모습이에요. 천진난만하고 난만한 그런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순진한 거죠. 전쟁 상황과 대비가 되죠. 전쟁의 황폐함과 좀 대비가 되는 모습입니다. 내리쪼이던 햇발. 햇발이라고 하는 거는 뭐 진짜 밝은 햇살일 수도 있는 거고 아이들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아이들이 불타는 해바라기 마냥이라고 했어요. 그지? 눈이 부시어 돌아선다. 나도 돌아선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유리창에 햇빛이 비치니까 돌아선 거야. 그 나도 아이들의 모습, 그 햇살 그걸 보고 돌아선 겁니다. 그럼 왜냐? 아이들에 대한 안쓰러움이나 미안함이 있는 거죠. 어른들의 잘못이지. 울상이 된 그림자 나의 뒤를 따라. 이따 이제 맨 뒤에 있는 건 대비가 되거든. 맨 뒤에 보세요. 맨 뒤에. 뭐라 그래서 그림자가 웃으며 앞장을 서는 것 대비가 되죠. 그럼 여기는 울상이 된 그림자니까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난 슬퍼지는 거야. 아이들이 저렇게 전쟁 속에서 순진무구하게 있는 모습을 보고 알겠지? 그래서 그런 어떤 비애나 절망감이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정서가 나왔어요. 다음 거 볼게요. 어느 접어든 골목에서 이제 걸음을 멈춰서 여기서 시상이 바뀌거든. 잿더미가 수목한 울타리. 아까 나 차 타고 오는데 와 개나리가 이렇게 쫙 펴 있더라. 되게 멋있더라고. 노란색 개나리가. 벚꽃도 이제 피고요, 그쵸? 개나리가 망을 졌어. 그러니까 희망을 발견한 거야. 전쟁 속에. 이게 잿더미가인데 여기 개나리가 폈네. 생명력이죠. 전쟁은 뭐야? 원래 생명을 상실시키는 게 전쟁이잖아. 근데 전쟁의 어떤 잿더미 가운데서도 이 어떤 생명력, 이런 희망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한 거야. 그럼 여기서 시상이 뭐가 된다? 전환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시상이 전환이 돼. 그럼 이제 뭘로 바뀌어? 긍정적인 거로 가는 거지. 긍정적인 거로. 저기 언덕을 내려달리는 소녀의 미소. 앞니가 빠져 죄가 하나도 없다. 그런 어떤 순수한 순진무구한 소녀의 모습에서 역시 희망을 떠올리는 겁니다. 앞니가 빠져 얼마나 순진무구한 모습이야. 나는 술 취한 듯 흥그러워진다. 그림자 웃으며 앞장을 선다. 얘하고 뭐가 된 거야? 반대된 거지?
대비가 된 거죠. 그러면 나는 인식이나 정서가 뭐가 된 거야? 긍정적으로 변화된 거야. 알겠어? 이런 희망을 발견하고 폐허 속에서. 됐니? 자, 문제 볼게요. 가는 공간이 이동했다고 볼 수는 있다. 알겠지? 왜? 골목으로 가다가 멈췄잖아. 그치? 공간이 이동했다고 볼 수는 있어. 가는 대상의 진의 속성을 열거했다. 그래요? 아니죠. 가는 정적인 의미가 중심은 아닙니다. 소녀가 이렇게 뛰어가는 모습도 있고 하니까. 아니고 화자가 바라본 대상, 아이들의 모습. 그치? 첫 번째 정서 맞습니다. 가 나는 초한요시가 내면 세계 사이의 갈등. 초한요시가 내면 세계 사이의 갈등이 중심이 아니에요. 초한 세계 자체도 부정적이잖아. 그치? 자, 다음 2번. 자, 기억. 내리쪼이던 햇발이야. 뭐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할 역할은 아니에요. 이상적 세계의 밝고 명랑. 이상적 세계에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 아이들, 그 햇발의 모습이. 기억은 내면의 성승 아니고요. 느끼고 있는 부끄러움을 자극한다. 이거보다는 안쓰러운 마음 쪽이 조금 더 강하죠. 알겠어? 눈부시어 돌아. 나도 거기 돌아서는 거니까. 그래서 부끄러움과 자극하려고 한다. 좀 이런 애매한 거는 사실 빼버리는 게 나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5번이 답일 가능성이 일단 높고. 3번. 울상에 대한 그림자가 인식, 그죠?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바뀐 거죠. 아까 대비된 거죠. 맞습니다. 가에 불타는 해바라기 마냥 걸려있는 아이들은 모두 부정적 현실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던 사람들. 맞습니다. 4번. 가의 화자가 골목에서 걸음을 멈추는 행위. 이거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 때문에 멈춘 거 아니라 가다가 그냥 우연히 멈춘 거지. 가다가 그냥 발견한 거지. 희망을 적극적인 노력과 관계없습니다. 4번이 답이네. 자,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나 볼게요. 보기 보시면 나는 이제 또 역시 독재 정권입니다.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인 정치 현실이야. 비민주적. 나는 그러면 억압적 현실이야. 그럼 아까 신동엽의 시하고 현실은 같은 거죠. 거기서 이제 희망을 발견하는 거야. 됐어? 새벽. 이 시는 전체적으로 이제 시간을 좀 보시면 굉장히 관습적으로 보시면 돼요. 이 밤이라는 시간은 어둠이 있는 거죠. 억압적 현실이 있는 거죠. 고통이 있는 거야. 밤이라는. 아주 관습적인 거야. 그럼 새벽이라는 건 뭐야? 밤과 아침의 다 경계지. 그럼 내가 뭔가 밝아올 아침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 그치? 기대할 수 있는 시간. 그러면 이 새벽이라는 거는 그 중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침을 준비하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기대를 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거지. 그럼 아침은 뭐냐? 이 밤과 대비되는 거잖아. 밝음이 있고 어떤 희망이 넘치는 곳입니다. 됐지? 자, 그럼 들어가 볼게. 자, 새벽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관습적이자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이게 바로 이제 희망의 계기가 되는 거야. 개나리 본 거하고 똑같은 거야. 소녀의 모습 본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건 희망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 깊은 어디에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 하나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아. 내가 이 반짝이는 별을 보고 이걸 떠올린 거야. 알겠어? 사랑의 샘. 희망이죠. 고통과 쓰라림과 목마름의 정령. 얘네는 그러니까 이 반짝이는 별에서 이런 희망을 발견한 거야. 사랑의 샘은 뭐야? 생명력이지. 그지? 고통과 쓰라림과 목마름의 정령. 이거는 뭐야? 부정적인 현실, 억압적 현실을 얘기하고 있을 거 아니야. 억압적 현실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야. 이건 잠들었다. 그러니까 이건 변하죠. 새벽이 되면 잠들어 버리는 거야.
눈시울이 붉어진 인간의 혼들만 깜빡이는 거야. 그러니까 새벽은 뭐 하는 시간이야? 이런 억압적 현실이 변화되고 있는 시간. 이해가? 그러니까 새벽은 이 변화의 시간이고 새벽은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시간이야. 잠들고 인간의 혼들만 깜빡이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거야. 왜? 기대감이 있으니까. 알겠지? 아무도 모르는 고요한 시간이 새벽이죠? 아름다움은 새벽에 창을 열고 우리들 가슴에 깊숙한 뜨거움과 만나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야? 기대와 염원을 품고 있는 거지. 아침에 우리란. 알겠어? 우리 가슴에 뜨거운 것은. 알겠지? 다시 고통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해야겠다. 왜? 고통 뒤에 뭐가 올 걸 알기 때문에. 희망이 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알겠지? 고통이 있어야 희망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고통 뒤에 어떤 희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알겠지? 고통 뒤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침의 이미지예요. 이제 밝아올 아침에 여기는 이제 대포와 겉복이 있죠? 이제야 밝아올 아침에 자유로운 새소리, 따스한 햇살, 바람과 라일락 꽃의 향기. 이게 바로 어디의 이미지? 아침의 이미지죠. 아침 알겠지? 아침에는 이런 것들은 이제 고통이 종식되고 아침을 맞이하는 거야. 그런 아침의 이미지들을 떠올리고 있어. 바로 이게 희망의 세계인 거지. 알겠지? 진정으로 너를 사랑한다는 한마디 그 새벽 편지를 쓰기 위하여 새벽에 깨어나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그냥 반복이 되죠. 새벽이라는 시간은 어쨌든 그런 아침을 뭐하는 시간이다.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는 시간이야. 너를 사랑한다는 한마디도 할 수가 있고 준비하는 시간이야. 그래서 처음과 같이 같죠? 역시 숨이 상관을 통해서 여운을 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상관. 상관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희망을 떠올리는 거지. 희망을 멈추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수미상관으로 되어 있는 거. 다시 관련된 거 볼까요? 4번 먼저 보시면 1번 먼저 보시면 나는 시선의 이동이라고 보기 어려워. 왜? 일단 바라보는 건 별밖에 없거든. 나머지는 내면 속에서 지금 떠올린 거잖아. 그치? 바라본 건 별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4번 볼게요. 그죠? 별로부터 촉발된 정서는 희망을 떠올리는 거죠. 별을 보면서. 괜찮지? 4번이다. 어이구, 뭐 파란색이냐? 4번이다. 자, 다음. 맞네. 니은은 부정적 현실이 종식된 상황의 긍정적 이미지. 그치? 따스한 햇살은 그렇잖아. 아침의 이미지잖아. 5번이다. 3번 아까 했으니까 됐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시죠. 이 04번에서는요 세안도라는 작품이 아주 중요해요. 출제 확률이 아주 높은 시입니다. 04번에서 세안도라는 시. 몸도 좀 풀고 작품 많이 나가니까 힘들 수가 있어요. 몸 좀 풀어. 자, 역시 보기 볼까요? 무조건 가시부터 하겠습니다. 접근법은 계속해서. 자, 첫 번째 여기도 산업화 도시화 나오네요. 그렇죠? 산업화 도시화 나오죠 또. 그러니까 산업화 도시화 시기는 여기에 나오는 것도 문제고 독재 정권의 문제도 있는 거야. 알겠지? 자유를 억압하는. 그래서 산업화 도시화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봅시다. 농사 농촌의 쇠락과 과정과 맞물렸을 때. 산업화 도시화 시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농촌, 산촌, 어촌의 쇠락.
이거는 뭐 소설에서도 많이 다루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쇠락하니까 사람들이 향촌을 떠나 어디로 몰려가요? 도시로 몰려갔다고. 향촌을 떠나. 이촌 향도죠. 그래서 이촌 향도가 있었다는 거. 근데 이들이 가서 잘 사는 게 아니라 그중 다수는 도시의 변두리에 정착해서 빈민층이 돼요. 고향을 떠나봐야 알겠지. 여러분들이 정의성의 뭐 저문강의 삽을 씻거나 신경림의 이제 종로우가 같은 시를 보면 이렇게 내 고향을 떠나서 도시에서 빈민으로 살아가는 어려움들을 형상화하고 있어요. 알겠어? 도시 빈민. 여러분들이 비 오는 날에는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이런 작품에 나오는 임시도 그런 어떤 고향을 떠나서 경기도 이천을 떠나서 이 도시에 정착을 해서 굉장히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소설에서도 이걸 많이 다루고 있거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도시에 가봤자 도시의 빈민층을 형성하고 있다. 이게 문제야. 그리고 아까 쇠라고 그랬으니까 황폐화예요. 이 얘기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광산초는 이건 가시예요. 폐촌액, 생성된 폐촌액입니다. 광업의 세태로 인해 폐쇄되는 광산이 늘면서 향촌 전체의 활기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가시는 이제 폐광에 대한 얘기입니다. 폐광촌. 알겠지? 자, 이건 낫이에요. 농촌의 경우 새마을운동 같은 국책사업을 통해 생산 증대와 향촌 발전을 꾀하기도 했으나 영소조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나는 어디의 문제야? 농촌의 문제라는 거지. 자, 그럼 이게 어디 나오는지 한번 들어가 봅시다. 가나 다 같이 볼게요, 이거는. 아, 내가 또 가부터 먼저 보고 하자. 괜찮겠다. 자, 폐광촌에 갔습니다.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시각적 이미지들입니다. 색채 이미지도 있고요. 떨어져 나간 대문자. 아, 바로 나오죠. 쇠락한 폐광촌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이에요. 자, 앞마당에 복사꽃이 빨개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사꽃의 어떤 생명력이죠. 그러니까 생명력. 그러니까 요것과는 좀 반대돼. 또 여기 뒤에 와도 조금 반대돼. 그런 얘기거든. 빨갛다 벌겋게 이렇게 이어지지만 서로 반대가 돼 있어. 색채가 어렵다고 봄입니다. 그러니까 복사꽃이 빨갛다는 건 자연의 생명력이야. 왜? 이 봄에 자연은 그대로 가잖아, 그렇지? 근데 인간들은 다 어떻게 해서 떠나버렸지. 그러니까 자연은 영속성이 있는 거란 말이야. 인간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죠. 폐촌이 되어버렸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자연의 영속성을 보여주면서 이거를 더 부각시켜요. 알겠어요? 이런 쇠락한 모습을 더 부각시키는 역할을. 야, 봄에 또 복사꽃이 이렇게 빨갛게 피었네. 근데 그것과 대비되게 마을은 너무나 쇠락해버린 변화된 모습이라는 거죠. 알겠어요? 가마솥이 그냥 걸려있어 벌겋게 녹이 슬 정도야. 이 빨갛다는 이미지, 그죠? 이게 이어지면서 더욱더 부각이 되죠. 마을 사람들이 떠난 지가 어떻게 됐다? 오래됐다는 얘기야. 삶의 흔적들이야. 떠난 지 오래됐다. 잡초가 우거진 부엌바닥, 아무렇게나 버려진 가계부, 콩나물 깎아 친정 어머니 싸만 편지 다 관찰하고 있죠? 다 요 얘기죠. 빈집을 서너 떠 더듬다가 3년 보시면 이제 누구만 남았겠어? 젊은 사람도 다 떠났겠지. 늙으신 분들은 못 떠나잖아, 그지? 언제 이분들이 어떻게 도시로 가서 정착을 하겠어요, 그지? 못할 거 아니야. 누구만 남은 거야? 폐당 올라가는 데에서 난 늙은이를 만났어. 정보 전달합니다. 동무대 소식 모르니 서울 내 사는 데서 멀지 않는 산동네 이름 두어 곳을 된다. 화자가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사람이죠. 화자는. 근데 거기서 멀지 않은 산동네 어디에 정착을 했어? 산동네에 정착을 했어. 달동네라고 해요, 예전에.
빈민들이 살던 곳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고기하고 연결한 건 뭐야? 이들이 패촌을 떠나서 도시의 빈민이 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힘겨운 삶이 지속되겠지. 빈민층을 형성한 거야. 됐어요? 그러면 문제 봅시다. 자, 가는 명령형 문장을 통해 있었어요? 담담한 어조잖아, 그치? 종결함이 보면 뭐뭐 해라 없잖아. 가는 현재형의 진수로 활용한. 이건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종결함 쪽 보세요. 걸려 있다, 빨갛다, 두어 곳을 댄다. 그치? 현재형음이 썼어. 왜냐면 왜 현재형음을 쓰겠어?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알겠지? 좀 생생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 생동감이 있으면 현재형 진수를 쓰면 괜찮아요. 2번은 4번 안 되고 5번 볼게요. 가는 동일한 시행을 반복한다. 이거 없어요. 1번 5번 제거. 자, 다음 2번 색채와의 주목해서. 이것도 굉장히 좀 문제가 우리를 무시하는 문제인데, 기억은 대문짝 맞아 떨어지나 폐가 앞마당에 핀 복사꽃의 색깔이므로 화자가 드러내고 있는 분노의 감정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봄이 되어서 이렇게 생명력을 표출하는 자연이 있는데 반대로 폐광촌의 패촌의 모습은 너무나 쇠락해버린 거죠. 쇠락한 현실을 부각하기 위해서 쓴 거야. 알겠지? 분노의 감정과 아무 관계가 없어. 1번이 답입니다. 여기 무시하는 선이죠. 3번 A와 B에 관한 설명. A 뭡니까? A는 아니고 2번 보자. 원망의 감정. A는 화자고 이건 맞죠? A는 슬픔을 표출한다. 아니죠? 의지를 깨우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보면 알 수 있겠다. A와 달리 B니까 사람들이 떠난 공간은 A 지키고 있잖아. 그치? 노인 지키고 있는 거잖아. 그럼 얘도 아니네. A와 달리라고 하면 안 되네. 그럼 정답 몇 번이야? 3번이라는 얘기죠. 정답 나와버렸네. 됐어? 다음 3번. 가의 작초가 우거진 부엌바다 쇠락을 보여주는 거죠. 맞습니다. 가는 맞아요. 가의 편지는 향촌을 떠나 도시변들에 정착한 소리. 그래요? 이 편지 폐광촌에 있던 거잖아. 그지? 도시에 정착한 편지가 아니잖아. 그 전이잖아. 그러니까 도시로 떠나기 전에 남겨진 편지잖아. 그치? 문맥상 아니야. 2번이 답이네요. 답이 다 나와버리네? 아닌가? 요거만 보면 되는 거야. 이거만 보면 되네. 자, 나와봅시다. 이 작품은 아주 중요해요. 고제 중에 세안도. 출제 확률이 대단히 높은 그런 작품입니다. 자, 농촌의 쇠락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 뭐 새마을 운동 뭐 이런 게 있었지만 결국 쇠락하는 걸 막을 수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안도라는 건 소나무를 그린 그림이야. 알겠지? 소나무. 김정호가 소나무를 그린 거 세안도의 차관을 쓴 건데, 우리가 이제 도전시가 같은 데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 시들이 없었는데, 알죠? 매화나 대나무, 소나무 이런 거 나오면 항상 추운 가운데서도 푸름을 잃지 않잖아. 그지? 그래서 뭐의 상징이야? 꿋꿋한 지조와 절개의 상징으로 쓰잖아.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똑같이 시작합니다. 날로 기울어가는 마을회관이요. 원래 마을회관은 마을에서 제일 좋은 건물이잖아. 그치? 날로 기울어가고 있어. 이것도 뭐야? 역시 쇠락해가는 농촌의 모습을 보여주죠. 농촌의 현실입니다. 자, 청소년 그룹 꼿꼿이 써있다. 이거와 반대죠. 얘는 기울어가지만 얘는 꼿꼿하죠? 반대죠. 그쵸? 의연하게 지키고 있어. 청소년 그룹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꼿꼿이 써있어. 그러면 이 청솔이 바로 보여주는 모습은, 꼿꼿하게 서있는 모습은 이것과 대비가 돼서 변함없는 의연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희망을 발견한 요소가 되겠지. 그래서 의인어가 되어 있습니다. 꼿꼿이 서 있다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의인어가 되어 있어. 한때는 과거겠죠. 앰프 방송 하나로 집집에 새양지까지 깨우던 회관역.
왜? 마을이 그만큼 윤희야. 아니 안쓰러워서 수업을 못하겠다. 아우 거의 빵 터졌네. 아 그렇게 죽었어? 꿋꿋하게 좀 서 있어봐. 내가 갑자기 되게 수업하다가 여러분이 너무 피곤하게 졸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내가 악마가 되는 듯한 느낌이야. 여러분들 그렇게 내가 고통 속에 빠져들게 했나? 방금 너의 얼굴이 그 아까 아버지의 모습이었어. 너무 고단한 얼굴이었어요. 고단함에 찌들어서 근데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힘들죠. 힘듭니다. 맞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 고통 뒤에는 지금 새벽의 시간이야. 알겠냐? 고통이 이제 멈추고 희망이 올 거란 말이야. 알겠지? 아무런 현실이 아니라고. 자, 오늘 집에 갈 때까지 떠오르겠는데? 너의 얼굴이. 자, 한때는 앰프 방송 하나로 집집에 새양지까지 끼워놓은 해가지고 과거죠. 과거. 그러니까 여기와는 지금 또 반대되는 모습이죠. 그죠? 과거에는 활기찼던 그런 마을의 모습일 겁니다. 앰프가 두 군데 나오거든요. 변화, 쇠락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그 등치에 터지고 갈라진 아픔으로 푸른 눈을 더 못 감아요. 그러니까 푸른 눈을 못 감는다는 건 이런 아픔 속에서도 어떤 의연함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푸른 눈을 더 감지를 못해요. 그래서 의지를 갖고 희망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프지만 뭐 하는 거야? 견디는 거죠. 그죠? 아픔이 있으나 이제 견디는 겁니다. 의지와 희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마을에 간 들창을 거덜내는 대바람, 바람에 그냥 창이 막 들썩거릴 정도야. 왜? 이게 바로 날로 기울어가는 마을에 가야죠. 이걸 보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시 쇠락한 현실을 보여주죠. 청소는 또 한바탕 노엽게 웁니다. 의인화된 거죠. 술만 취하면 앰프를 켜고 천둥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이장과 함께. 그러니까 이 앰프의 역할이 좀 바뀌었어요. 앰프의 역할이 현재는 과거에서 현재는 알겠지? 그 전에는 뭐야? 공적인 일로 썼잖아, 그지? 지금 근데 앰프로 그렇게 할 일이 있다 없다? 없는 거지. 사람 깨울 일이 뭐가 있어? 사람이 없는데 다 떠나버렸는데, 그지? 쇠락해버렸는데 앰프를 개인적 용도로 쓰고 있죠? 울분을 표출한 용도로 쓰고 있죠. 술만 취하면 앰프를 켜고 청도자 노래 부르는 거야. 울고 넘는 이장과 함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이장의 모습을 보고 여기에 청소를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농민들의 울분에 공감을 하고 있어. 이장이잖아. 마을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쇠락을 잘 보여주는 거죠. 그 쇠락에 대한 비애와 울분을 드러냅니다. 이제 앰플을 그런 용도로 써요. 이제는 생산도, 새마을도 다 끊긴 공격이야. 아무나 현실 보여주죠? 아무나 현실을 지금 보여줍니다. 7번인가요? 8번. 근데 여기 보세요. 그러나 이러면서 행가리를 했죠. 뒤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행가리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시상이 뭐가 되는 거야? 전환되는 거지. 뭘 통해서 전환되겠어? 청소의 모습 보면 되잖아. 별 발견한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면 얘들아 1번의 정답 1번이래. 몇 번이냐 아까 접속 1번의 정답 몇 번이야? 3번인 거 알겠죠? 1번의 정답 3번인 거 바로 나와버리지, 그치? 난장난 비닐하우스를 일으키다. 비닐하우스를 다시 일으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쇠락해가는 걸 뭐하고 있는 거야? 복구하는 거지. 상승의 이미지죠. 청소를 바라보는 면면들 보아라. 명령의 어미까지 긍정적인 요소 다 갖췄지.
몇몇들 보아라 하는 건 이제 뭐 하는 거야?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어가는 거야. 변화를 주는 거야. 그럼 이 청솔이 바로 뭐야? 그 계기가 되고 있죠. 뭘 발견하는 거야 여기서? 희망을 발견하는 거지? 그래서 요 청솔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청솔도 저렇게 의연하게 버티고 있는데 우리도 이겨내야 되겠다 이런 거지. 의지를 보여주는 거지. 그때마다 청솔은 어떻게 하냐면 삭바람 맞아. 아주 차가운 바람이죠. 빗질하고 서러움조차 걸러냅니다. 이 청솔이 하는 역할이에요. 도와주는 거죠. 그럼 어떤 서러움이나 슬픔을 정화시켜준다 이거죠. 정화시켜줍니다. 그래서 푸른 숨결을 풀어내는 청솔 보아라. 계속 명령형음이 뭐하고 있다? 반복해서 의지를 강조하죠. 반복을 통해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더라. 푸른 숨결을 풀어냅니다. 이게 바로 극복 의지와 희망을 보여주는 거지. 난 희망의 노예는 아니야. 내가 지금 말하는 희망은 무슨 뜻이야? 허무맹랑한 희망이 아니라는 거야. 확신이 있어요. 희망이 아니라는 거야. 근거가 있는 희망이라는 거야. 이것도 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의지를 보여주는 거야. 알겠지? 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희망의 노예는 아니다. 까맣같이 얼어 죽는 이 아침에도 어쨌든 이런 암울하고 냉혹한 현실은 분명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아침과는 달라요. 이거는 이 아침은 문맥을 보면 얼어 죽는 아침이죠. 저 동력에서는 꼭두선이 아주 빨간색 빛이 타오른다고. 해가 떠오르고 있는 거지. 이해가지? 아침이면 해가 떠오르잖아. 꼭두선이 붉은색 연료로 쓰게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빛이 타오른다는 건 결국 뭐야? 미래의 희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청솔이 계기가 돼서 희망을 사람들이 품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청솔이 인고의 세월을 견디고 있는 청솔의 모습, 알겠지? 마을 사람들에게 공감하고 그 울분을 표출하는 청솔의 모습, 거기서 희망을 발견하는 사람들, 알겠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아까 이거 선발이라고 얘기했고요. 이것도 풀었고 다 풀었네. 다 풀었네. 이럴 수가. 자, 이제 마지막 작품 보겠습니다. 이거 하고 좀 쉴 건데, 김광규의 삶. 연예인들 많이 나오네요. 신동엽, 김광규 많이 나오네요. 연예인들. 이 시도 아주 중요한 시. 모의고사 잘 나오는 시인데, 이 시는 왜 문제가 한 문제밖에 없냐면, 이 시는 원래 희곡하고 묶여있어요. 수특에. 근데 지금 우리가 시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희곡을 빼버리다 보니까 문제가 한 문제밖에 안 남았습니다. 1번은 여러분들 바로 풀 수 있어요. 몇 번입니까? 1번은 바로 한눈에 띕니다. 그거부터 이 시의 이해를 출발점으로 삼으려고 해요. 정답 몇 번? 5번인가 알겠죠? 바로 나와버리지 이것도.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하는 거야. 그럼 두 가지가 있지. 해다오 하는 거랑 하지 말아다오. 이것도 역시 명령형의 어미라고 볼 수 있겠죠. 일종의. 그지? 뭐 해다오 하지 말아다오. 그럼 어떤 건 해야 되고 어떤 건 안 해야 되니까 두 개가 대비가 된 거지. 자, 이 시는요. 역시 산업화 도시화식입니다. 당시 이제 독재 정권의 실제 아까 신동엽의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 거랑 100% 연결되는 시예요. 그럼 아까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그 시에서도 뭐였어? 그 진정한 현실에 대해서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 문제가 있었죠. 너가 살고 있는 세계는 실제로는 뭐 한 거야? 자유가 없는데 자유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지.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야? 현실을 각성을 하고 깨닫고 자유를 찾아와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모습인 거지. 그치? 그걸 진정한 현실로 만들어야 돼. 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속이는 주체는 누구야? 권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게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시에서도 많이 드러나고요. 이런 권력에 대한 비판은 또 이 희곡에서도 많이 드러납니다. 파수꾼이라는 작품 공부해봤어요. 파수꾼. 이강백의 파수꾼. 거기서도 뭐 하는 거야? 촌장이 속이죠. 우매한 민중들을 속이잖아. 이리때가 나타났다 이러면서. 그지? 원래 자기가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서 또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도 속이는 그런 기만술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전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비판하면 위험할 거 아니에요? 돌려서 비판할 거 아니야. 그 반어법을 쓰고 있습니다. 혹시 뭐 반어법. 반어법을 쓰고 있어. 신동엽의 시하고 연결지어서 보면 돼요. 전체적으로 반어법입니다. 그래서 이 반어법을 통해서 이제 비판을 드러내고 있는데 실제로 해다오 하는 거는 실제로는 뭐인 거야? 하지 말아다오 이렇게 비판을 숨기고 있는 거. 하지 말아다오 하는 건 실제로는 뭐인 거야? 해다오 이런 거야. 자, 개념적 배경이 나오는데요. 상행이라고 하는 거는 기차를 지금 타는 상황이에요. 기차, 상행선. 상행선은 어디로 올라오는 거예요? 시골에서 도시, 서울로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이 도시라는 공간은 뭐냐? 뭐가 진행되고 있는 공간이냐? 근대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근대화가 그런 현실을 가리는 장치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지? 부정적, 억압적 현실의 실체를 가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화의 혜택만 생각하다 보면 현실의 이면이 안 보이는 거죠. 우리 실제로 먹구름과 쇠붙이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럼 볼게. 가을동기 자욱한 저녁 들판입니다. 상행 열차를 타고 평택쯤 지나갈 때 이제 평택쯤 지나가면 보통 이제 논밭이 끝나고 이렇게 도시가 펼쳐지는 거야. 평택쯤 지나오면. 흔들릴 차차에 너는 자 전체적으로 청자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너라는 존재. 청자로 설정하고 있고. 얘는 그럼 뭐가 필요한 거야? 각성이 필요한 존재야. 내가 그래서 명령어 어조로 각성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각성이 필요한 존재. 깨달음이 필요한 존재야. 문득 낯선 얼굴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낯선 얼굴은 이따가 나오겠지만 낯익은 얼굴하고 반대가 돼요. 우리가 그냥 일상에 매몰되다 보면 현실에 무감각해지죠. 그럼 문제의식이 어떻게 돼? 사라져버리게 되지. 각성을 해 못하는 거야. 그럼 낯선 얼굴은 뭐야? 익숙한 거야, 익숙하지 않은 거야? 익숙하지 않은 거. 일상이 아닌 거죠. 일상이 아닌 거니까 어때? 문제의식을 가진 존재가 되겠지, 낯선 얼굴은. 그래서 낯선 얼굴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그럼 낯선 얼굴이라는 건 문제의식을 가진 존재고 각성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성찰도 할 줄 아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긍정적인 자아가 되겠지. 그런 모습들이 되겠죠. 그것이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지 말아다. 그러면 이렇게 너의 모습이라고 뭐라고 생각을 해달라는 얘기야. 알겠지? 실제로는 생각해다오 그런 얘기야. 낯선 얼굴로 살아가야 돼. 항상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 현실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야 되는 거지. 누가 티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식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오징어를 씹으러 한뜻판에 이게 일상이잖아. 그 낯익은 얼굴들 알겠지? 이거는 뭐야? 없는 존재야. 문제의식도 없고 각성하지 못한 일상에 매몰된 사람들입니다. 현실에 무감각하고 일상에 매몰돼요. 매몰돼서 현실에 무감각한 사람. 그러니까 낯이 있고 익숙하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지. 문제제기가 없는 거지. 이거 띄지 않느냐. 황혼 속에 고함치는 원색의 지붕들, TV 안테나들. 저번에 어떤 반에서 TV 안테나가 근대화예요. 근대화입니다. 근대화죠. 이게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이제 점점 나잖아. 점점 나다 보니까 이게 첫 번째는 그 어머니 아버지하고 제 나이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점에서
아 강의를 정말 너무 오래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문학 같은 걸 설명하기가 되게 좀 힘들어져요. 여러분과 저하고 사는 게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 점점 힘듭니다. 그래서 이 근대화의 모습들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근대화의 혜택만 생각하다 보면 이것도 역시 현실을 뭐하는 장치? 가리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현실을 가리는. 흥미있는 주간지, 이런 대중적 재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뭐야? 현실에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고개를 끄덕이면 돼, 안 돼? 안 돼. 긍정하면 안 돼. 고개를 끄덕이면 안 되는 겁니다. 고개를 끄덕여다고 안 돼. 자,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 울음 같은, 여기는 이제 반복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듣기 힘든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다오. 말아다오니까 이거는 뭐야?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듣기 힘든 소리. 그럼 듣기 힘든 소리는 뭐겠어? 뭔가 문제 제기를 하는 소리겠지? 비판을 하는 소리겠지? 그러면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의 울음은 근대화 때문에, 근대화의 어떤 고통이죠. 근대화 때문에 농약을 쳐버리잖아. 풀벌레가 다 죽어버렸잖아. 그지? 그런 소리는 우린 들어야 되고, 근대화라는 게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알겠어? 심야 방송이 잠든 뒤에 전파 소리. 그러면 몰래 송출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권력에 대해서 뭐 하는 소리? 비판하는 소리겠지. 비판의 소리일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확성기마다 올려놓은 힘찬 노래,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 같은 거예요. 근대화를 하자는 거지. 고속도로 달려가는 소리는 얼마나 경쾌하냐. 실제로는 경쾌하지 않을 거야. 알겠지? 예부터 인생은 여행에 비유되었으니 맥주나 홍막, 맥주나 콜라를 마시며 즐거운 여행을 해야 돼. 이렇게 즐거움에만 매몰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여기 묶어보면 어떤 근대화나 삶의 어떤 흥미, 이런 것들은 역시 현실을 가리고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성찰하지 못하게끔. 그럼 우리는 이런 존재들 때문에 우매한 민중이 돼가는 거야. 알겠어? 우매한 민중이 돼간다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신동엽의 시에서 좀 넘기지 말고 여기서 보면 연결하면 되는데 너무 많이 했다. 신동엽의 시에서 사실 여기서 너라는 존재들은 속임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문제의식이 없지. 우매한 민중들의 모습이라. 파수꾼에서 마을 사람들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어떤 우매한 모습들이. 그것들이 좀 잘 이렇게 구시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자, 그래서 즐거운 여행을 해야 되도록 생각을 하지 말아다. 그럼 이건 생각을 뭐 해달라? 해달라는 거지. 그럼 이 생각은 뭐야? 바로 문제의식이겠지. 현실에 대한 어떤 성찰과 문제의식이겠지. 알겠지? 비판을 하는 거겠지. 놀라울 때는 다만 아라고 말한다. 아라는 건 어떤 반응이야? 그냥 단순한 반응이지. 깊은 생각이 없는 거지. 깊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냥 무감각한 거야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보다 긴 말 하고 싶으면 침묵해야 돼. 침묵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현실에 대해서. 그럼 여기 긴 말은 뭐야? 이 생각과 같은 얘기입니다. 긴 말. 문제의식, 성찰 이런 게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현대사회의 문제, 근대화의 문제. 그러니까 어떤 억압적인 현실이라든가 근대화가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측면들, 알겠어? 그러니까 이 상행에서의 현실은
근대화 자체가 가져다 환경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근대화 현실의 이면의 자리야. 그 이면의 자리는 근대화의 문제나 억압적인 뭐 그런 권력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권력과 근대화의 문제를 잘 지적하고 있어. 침묵이 어색할 때는 오랫동안 여기 지금 열거 반복이 또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축구경 이 당시에 월드컵이 있어서 성장하는 지혜뼈 증권 시세 이건 뭐 세속적인 가치에 매몰되는 거죠. 그런 것들 이야기에 다 오라고 하고 있어. 그럼 실제로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일상의 흥미나 9번 맞나요? 10번이요? 그런 세속적인 가치 추구에만 매몰되면 일상흥미나 세속 가치 추구에 매몰되면 결국 이런 근대화나 권력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무감각해지고 각성하지 못하게 돼요. 이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것도 가져야 돼. 너를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이건 실제로 뭐 하는 거야? 우리 모두의 각성이 필요한 거지. 됐습니까? 인간계의 상행. 그래서 근대화의 이면, 알겠지? 또 권력의 억압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반어를 통해서 얘기하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하나만 더 하자면 이거 하나만 더 해요. 차창 있잖아. 이거 다른데 어디서 문제로 나와가지고 차창. 이 차창 얘기는 또 떠올랐는데 기차를 타고 보는 거잖아. 기차라는 거 자체도 근대화잖아요. 그렇죠? 기차라는 거 자체도. 그럼 차차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근대화된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낯선 얼굴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야. 차창의 역할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의 그 무감각한 것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독서하도록 할게요.